혼자 산다면 반찬을 사 먹는 게 이득인 이유. 혼자 살면 밥 한 끼 차리는 일이 생각보다 큰일입니다. 밥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장을 보러 가고 재료를 씻고 껍질을 벗기고 썰고 볶고 끓이고 무치고 설거지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상하게 밥 먹기도 전에 지칩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했습니다. 식구들이 있으니 해야 했습니다. 남편 밥 차리고 아이들 도시락 싸고 반찬 떨어지면 새벽 시장도 다녀오고 김치 담그고 멸치 볶고 장조림 만들고 된장국 끓이고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장을 봐서 직접 해먹는 것이 확실히 알뜰했습니다. 콩나물 1,000원어치 사면 한 소치 나왔고 두부 한 모 사면 온 식구가 먹었습니다. 애호박 하나 썰어 넣고 된장찌개 끓이면 네 식구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배추 한 망 사다가 겉절이도 하고 무 하나 사다가 국도 끓이고 나물도 무쳐 먹었습니다. 그때는 손은 좀 가도 직접 해먹는 게 훨씬 싸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다릅니다.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시장에서 장바구니에 몇 가지만 담아도 금방 10,000원이 넘습니다. 애호박 하나, 두부 한 모, 양파 몇 개, 대파 한 단, 계란 한 판, 버섯 한 봉지, 이 정도만 사도 예전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혼자 먹겠다고 이것저것 싸오면 계산대 앞에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뭘 이렇게 많이 샀나? 봉지를 열어보면 별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은 꽤 나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살면 재료를 다 먹기가 어렵습니다. 대파 한 단을 사도 반은 말라버립니다. 애호박 하나를 사도 반만 쓰고 남습니다. 두부 한 모를 사도 한 번에 다 먹기 부담스럽습니다. 시금치 한 단은 무쳐 놓으면 양이 많고 콩나물 한 봉지도 혼자 먹기엔 은근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알뜰하게 해먹으려고 샀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 냉장고를 열어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대파는 시들어 있고 두부는 날짜가 지나 있고 나물은 물이 생겨 있고 오이는 말랑해져 있습니다. 아껴보려고 산 건데 결국 버리게 됩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반찬 가게에서 조금 사올 걸. 우리 동네에 72세 정혜 씨가 있습니다. 정혜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삽니다.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 정혜 씨는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밥은 내 손으로 해 먹어야지. 사 먹으면 돈 아까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시장에 갔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면 마음은 부지런했습니다. 오늘은 오이 무침하고 두부조림하고 멸치볶음도 하고 된장찌개까지 끓이면 며칠 먹겠지. 그런데 막상 장을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이 몇 개, 두부 2모, 멸치 한 봉지, 양파, 대파,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 간장, 깨, 이것저것 사다 보면 지갑이 금방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오면 또 일이 시작됩니다. 오이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만들고 두부를 부치고 양념장을 올리고 멸치를 볶고 찌개를 끓이고 그릇에 담고 싱크대를 치웁니다. 다 만들고 나면 오후가 다 지나갑니다. 정혜 씨는 밥상 앞에 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밥 먹기도 전에 다 늙겠다. 그래도 처음 하루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오이 무침은 물이 생겼습니다. 두부조림은 또 먹으니 질렸습니다. 멸치볶음은 많이 해놔도 손이 잘 안 갔습니다. 된장찌개는 3번 데워 먹으니
맛이 달라졌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반찬통이 쌓이는데 먹고 싶은 반찬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정혜 씨는 상한 오이 무침을 버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돈 아끼려고 한 건지, 음식물 쓰레기 만들려고 한 건지, 그날 오후 친구 말순 씨가 놀러 왔습니다. 말순 씨는 정혜 씨 냉장고를 열어보고 웃었습니다. 야, 너 혼자 사는 집 냉장고가 무슨 작은 반찬 공장이냐?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아끼려고 만들었는데 다 남아. 말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아끼는 것도 방식이 달라져야 돼. 정혜 씨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말순 씨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 봐서 해먹는 게 쌌지. 그때는 식구가 많았잖아. 4식구, 5식구 먹이면 당연히 만들어야 싸지. 근데 지금은 너 혼자잖아. 혼자 먹는데 재료를 낱개로 다 사면 오히려 더 비싸. 정혜 씨는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래도 사 먹는 건 비싸지 않나? 한번 따져볼까? 말순 씨가 손가락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오이 사야지. 양파 사야지. 대파 사야지. 마늘 있어야지. 고춧가루 들어가지. 참기름 넣지. 깨 뿌리지. 가스 쓰지. 설거지하지. 그리고 반은 버리지. 그게 진짜 싼 거냐? 정혜 씨는 말을 못했습니다. 듣고 보니 맞았습니다. 반찬 하나 만들려고 사는 재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 재료를 다 쓰지도 못했습니다. 말순 씨가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요즘 반찬 가게에서 조금씩 사 먹어. 콩나물 무침 2,000원, 멸치볶음 3,000원, 두부조림 3,000원, 열무김치 조금. 이렇게 사오면 며칠 편해. 종류도 바뀌고 버리는 것도 적어.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남이 만든 반찬이 입에 맞아? 말순 씨가 웃었습니다. 다 맞지는 않지. 그래서 몇 군데 먹어보고 맞는 집을 찾는 거야. 옛날에는 며느리도 봐가며 드린다더니 요즘은 반찬 가게도 봐가며 골라야 돼. 둘은 한참 웃었습니다. 그날 말순 씨는 정혜 씨를 데리고 동네 반찬 가게에 갔습니다. 반찬 가게에는 작은 통에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오징어 젓갈, 멸치볶음, 마늘종볶음, 두부조림, 장조림, 깻잎지, 오이 무침, 계란말이. 정혜 씨 눈이 커졌습니다. 와, 집에서 이거 다 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겠다.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 먹는 거야. 혼자 사는 사람은 다 해 먹으려다 몸 상해. 정혜 씨는 콩나물 무침 조금, 두부조림 조금, 깻잎지 조금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밥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불 앞에 오래 서 있지 않아도 됐습니다. 설거지도 적었습니다. 반찬 종류도 3가지나 되었습니다. 정혜 씨는 한 숟가락 먹고 말했습니다. 괜찮네.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거였네. 혼자 사는 사람에게 반찬을 사 먹는 것이 이득인 첫 번째 이유는 음식이 덜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살면 재료를 조금만 사고 싶어도 그렇게 잘 안 됩니다. 마트나 시장에서는 한 봉지씩 팝니다. 콩나물도 한 봉지, 시금치도 한 단, 대파도 한 단, 버섯도 한 팩, 두부도 한 모, 애호박도 하나. 혼자 먹기에는 많습니다. 조금씩만 사고 싶어도 포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찬 가게에서는 먹을 만큼만 살 수 있습니다. 콩나물 무침 조금, 장조림 조금, 오이지 조금, 멸치볶음 조금. 이렇게 사면 냉장고에서 오래 묵힐 일이 줄어듭니다. 음식을 버리지 않으면 돈도 아끼지만 마음도 편합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음식 버릴 때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까운 걸 또 버리네. 내가 왜 이렇게 못 먹었을까? 이 돈이면 다른 걸 살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찬을 조금씩 사 먹으면 그런 마음이 줄어듭니다. 먹을 만큼만 사고, 먹고 싶은 만큼만 꺼내고, 다 먹으면 다시 조금 사면 됩니다. 이게 훨씬 현실적인 알뜰함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간과 기운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게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운입니다. 젊을 때는 장 보고 와서 바로 요리했습니다. 김치 담그고도 청소하고, 국 끓이고도 빨래하고, 손님 치르고도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면 같은 일을 해도 힘이 다릅니다. 장 한번 보고 오면 다리가 묵직합니다. 재료 손질하다 보면 허리가 아픕니다. 가스불 앞에 오래 서 있으면 땀이 납니다. 설거지까지 끝내고 나면 밥맛이 떨어집니다. 정혜 씨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밥 한 끼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더라. 말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지 마. 정혜 씨가 웃었습니다. 안 하면 굶으란 말이니?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아니, 밥은 하고 반찬은 사 먹으란 말이지. 밥만 해도 집밥 느낌 나. 반찬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야. 맞습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매일 배달 음식만 먹자는 뜻이 아닙니다. 밥은 집에서 하고 반찬은 적당히 사 먹으면 됩니다. 또는 국 하나만 끓이고 반찬은 사도 됩니다. 혹은 반찬 한 가지는 만들고 나머지는 사도 됩니다. 이렇게 섞으면 훨씬 편합니다. 무조건 다 직접 만들어야 집밥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먹을 수 있어야 진짜 내 밥상입니다. 반찬을 사 먹으면 아낀 기운을 다른 데 쓸 수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걸을 수 있습니다. 병원도 여유 있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친구와 통화할 수 있습니다. 낮잠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집 안 한 군데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요리에 모든 기운을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 들수록 손맛보다 체력이 먼저입니다. 체력이 있어야 밥도 맛있게 먹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직접 해먹는 것이 꼭 싸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해먹으면 거의 무조건 쌌습니다. 식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두부조림을 해도 4명이 먹었습니다. 콩나물국을 끓여도 온 가족이 먹었습니다. 김치를 담가도 금방 줄었습니다. 그때는 대량으로 만들어도 낭비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두부조림 하나를 해도 양념이 필요합니다. 간장, 고춧가루, 마늘, 대파, 참기름, 깨, 설탕이나 올리고당, 식용유, 이런 것들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집에 다 있으면 괜찮지만 떨어진 것이 있으면 또 사야 합니다. 고춧가루도 비쌉니다. 참기름도 비쌉니다. 마늘도 비쌉니다. 대파도 예전처럼 만만하지 않습니다. 반찬 하나 만들려고 이것저것 사다 보면 반찬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더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은 양념을 다 쓰기도 전에 오래 묵힐 때가 많습니다. 참기름은 향이 빠지고, 고춧가루는 오래되면 색이 변하고, 깨도 눅눅해지고, 마늘도 냉장고에서 굳어갑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반찬을 사 먹는 것이 꼭 낭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활에 맞는 선택입니다. 말순 씨가 정혜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날 생각으로만 계산하면 안 돼. 그때는 500원 1000원이면 장바구니가 묵직했잖아. 지금은 장바구니는 가벼운데 영수증이 무거워. 정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요즘은 영수증이 제일 무겁다. 이 말이 참 현실적입니다.
장바구니는 가벼운데 영수증은 무겁습니다. 그러니 혼자 살면 더 계산을 잘해야 합니다. 직접 하는 것이 무조건 절약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식사가 덜 단조로워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해 먹으면 늘 먹던 것만 먹기 쉽습니다. 콩나물 무침, 김치, 계란, 김, 된장찌개, 멸치볶음, 이렇게 계속 돌려 먹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밥상이 지루해집니다. 밥상에 앉아도 입맛이 안 납니다. 그럴 때 반찬 가게가 도움이 됩니다. 집에서 만들기 귀찮은 반찬을 조금씩 맛볼 수 있습니다. 깻잎집, 연근조림, 우엉조림, 장조림, 마늘종볶음, 도라지 무침, 무생채, 잡채, 계란말이, 나물류, 조금씩 사오면 밥상이 달라집니다. 혼자 살아도 밥상이 너무 외롭지 않습니다. 정혜 씨는 반찬 가게에서 처음 연근조림을 사와서 먹고 말했습니다. 이걸 내가 집에서 하려면 귀찮아서 못해.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 먹는 거야. 내가 하기 귀찮은 걸 조금 사 먹는 게 지혜야. 반찬 가게의 장점은 종류입니다. 혼자서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찬 가게에서는 여러 가지를 조금씩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큰 장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식사는 영양도 중요하지만 즐거움도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반찬만 먹으면 마음도 시들해집니다. 조금씩 다른 반찬을 먹으면 밥상이 덜 지루합니다. 밥상이 덜 지루하면 끼니를 거르지 않게 됩니다. 끼니를 챙기는 것은 건강의 기본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혼자 살수록 냉장고 관리가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혼자 사는 집 냉장고는 작아도 금방 복잡해집니다. 작은 반찬통, 남은 재료, 먹다 남은 국, 반쯤 쓴 양파, 마른 대파, 오래된 소스, 언제 샀는지 모르는 젓갈, 이런 것들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다 먹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혜 씨 냉장고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말순 씨가 냉장고를 정리해 주다가 말했습니다. 야, 이건 언제 만든 거니? 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였더라? 말순 씨가 웃었습니다. 정체를 모르는 반찬은 음식이 아니라 유물이다. 둘이 한참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넘어갈 일만은 아닙니다. 오래된 음식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배탈이 나면 고생이 큽니다. 냉장고에 오래 묵은 반찬을 먹고 탈이 나면 며칠 힘들 수 있습니다. 반찬을 조금씩 사 먹으면 냉장고가 단순해집니다. 먹을 만큼만 넣어두고 빨리 먹습니다. 다 먹으면 새로 삽니다. 냉장고가 단순해지면 마음도 편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할지 바로 보입니다. 상한 음식이 줄어듭니다. 정리도 쉽습니다. 혼자 살수록 냉장고는 작고 단순해야 합니다. 가득 찬 냉장고가 꼭 알뜰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득 차 있으면 버리는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먹을 만큼만 있는 냉장고가 진짜 알뜰한 냉장고입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반찬을 사 먹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찬을 사 먹으면 괜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게을러졌나? 이 나이에 반찬도 안 하고 사 먹나? 예전에는 다 해 먹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찬을 사 먹는 것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생활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식구가 많을 때와 혼자 살 때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젊을 때와 70 이후의 체력도 다릅니다. 물가도 달라졌습니다. 가스비도 달라졌습니다. 전기요금도 달라졌습니다.
양념값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전 방식만 붙잡고 있으면 내가 힘들어집니다. 정혜 씨도 처음에는 반찬을 사 먹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손맛 하나는 있었는데 이제 반찬도 사 먹는구나. 그런데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손맛 있다고 매일 고생해야 하냐? 손맛은 가끔 보여주면 돼. 매일을 되도록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 말에 정혜 씨가 크게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손맛은 가끔이면 됩니다. 매일은 생활입니다. 생활은 편해야 오래갑니다. 혼자 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완벽한 밥상이 아닙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히 먹는 밥상입니다. 밥을 거르지 않는 것, 상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너무 짜게 먹지 않는 것, 혼자라고 대충 때우지 않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반찬 가게를 잘 이용하면 오히려 식사가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7번째 이유는 함께 장을 보면 더 알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것을 사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접 해 먹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제철 재료를 싸게 살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가 싸다든지, 배추가 싸다든지, 오이가 한 봉지에 많이 나왔다든지, 시금치가 제철이라 좋다든지, 그럴 때는 직접 해 먹어도 좋습니다. 다만 혼자 다 사서 혼자 다 먹으려 하면 남습니다. 그럴 때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친한 사람 3명이나 4명이 함께 장을 보는 것입니다. 정혜 씨와 말순 씨, 그리고 순자 씨와 복래 씨는 어느 날 시장에 같이 갔습니다.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이가 싸네.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근데 한 봉지 사면 너무 많아. 순자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눠. 복래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이도 외롭지 않게 나눠 살자. 4사람은 오이 한 봉지를 샀습니다. 나눠 담으니 각자 먹기 좋은 양이 되었습니다. 대파도 한 단을 사서 나눴습니다. 버섯도 한 팩을 나눴습니다. 두부는 각자 한 모씩 사지 않고 큰 묶음을 사서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와 각자 조금씩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정혜 씨는 오이 무침을 했습니다. 말순 씨는 버섯볶음을 했습니다. 순자 씨는 두부조림을 했습니다. 복래 씨는 대파 넣고 계란말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금씩 나눴습니다. 정혜 씨가 말했습니다. 야, 이거 반찬 가게보다 더 풍성한데. 말순 씨가 웃었습니다. 그렇지. 혼자 하면 힘들고 같이 하면 반찬 잔치야. 이 방법은 참 좋습니다. 시장 장보기를 함께 하면 재료비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 잘하는 반찬을 조금씩 나누면 밥상이 풍성해집니다. 혼자 사는 외로움도 조금 줄어듭니다. 다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됩니다. 나누자고 해놓고 한 사람이 너무 많이 만들면 힘듭니다. 각자 부담 없는 만큼만 해야 합니다. 오이 무침 조금, 계란말이 조금, 나물 조금, 이 정도면 됩니다. 반찬 나눔도 즐거워야 오래갑니다. 누가 더 많이 했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피곤해집니다. 그러니 친한 사람끼리 편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엔 내가 좀 적게 했어. 괜찮아. 다음엔 내가 김치 좀 줘. 이렇게 웃으며 할 수 있는 사이가 좋습니다. 8번째 이유는 반찬 가게와 집밥을 섞으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사 먹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다 해 먹는 것도 아닙니다. 섞는 것이 좋습니다. 밥은 집에서 합니다. 국은 쉬운 것 하나 끓입니다. 반찬은 2-3가지 사옵니다. 계란이나 김처럼 간단한 것은 집에 둡니다. 제철 재료가 싸면 1가지 정도 직접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밥과 김 사온 나물 반찬을 먹습니다. 점심에는 된장국 하나 끓이고 두부조림을 곁들입니다. 저녁에는 반찬 가게에서 산 멸치볶음과 열무김치를 꺼냅니다. 이렇게 하면 먹기가 편합니다. 요리를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부엌에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 맞는 균형입니다. 정혜 씨는 요즘 이렇게 삽니다. 월요일에는 반찬 가게에서 3가지를 삽니다. 수요일쯤에는 계란찜이나 된장국 하나를 직접 합니다. 금요일에는 시장에서 제철 채소를 조금 삽니다. 주말에는 친구들과 반찬을 나눕니다. 그러니 냉장고도 덜 복잡하고 밥상도 덜 심심합니다. 무엇보다 정혜 씨가 덜 지칩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밥 잘 챙겨 먹네. 정혜 씨가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은 좀 요령이 생겼어. 딸이 물었습니다. 무슨 요령? 정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안 하는 요령. 이 말이 핵심입니다. 혼자 산다면 다 하려고 하지 않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9번째 이유는 식비를 눈으로 관리하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직접 해먹으면 싸다고 생각하지만 계산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장을 볼 때는 재료값이 따로 나갑니다. 양념은 양념대로 나갑니다. 가스비와 전기요금은 따로 나갑니다. 버리는 음식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러니 실제로 얼마가 들었는지 잘 모릅니다. 반찬 가게에서 사면 금액이 분명합니다. 오늘 반찬값 10,000원. 이틀 먹을 반찬. 그러면 계산이 쉽습니다. 물론 너무 자주 많이 사면 비싸집니다. 그러니 계획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지 마십시오. 먹을 만큼만 사십시오. 간이 너무 센 반찬만 고르지 마십시오. 짠 반찬은 조금씩 드십시오. 국물 많은 반찬은 빨리 드십시오. 반찬 가게도 잘 고르셔야 합니다. 간이 너무 짠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너무 많이 쓰는 곳도 조심해야 합니다. 위생적으로 보이는 곳, 회전이 빠른 곳, 내 입맛에 맞는 곳, 양을 조금씩 살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찾으면 좋습니다. 처음부터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군데 먹어보고 맞는 곳을 찾으면 됩니다. 말순 씨 말처럼 반찬 가게도 봐가며 골라야 합니다. 10번째 이유는 혼자 사는 삶에 작은 즐거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찬 가게에 가는 것도 하나의 외출이 됩니다. 시장에 들러 사람들 구경도 하고 오늘 뭐가 나왔나 살펴보고 주인과 짧게 말도 나눕니다.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마늘종볶음이 괜찮아요. 그럼 조금만 주세요. 이런 대화가 혼자 사는 하루의 작은 생기가 됩니다. 혼자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조용히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반찬 사러 나가는 일도 좋은 핑계가 됩니다. 겸사겸사 걷고 햇빛도 보고 오늘 먹을 것을 고릅니다. 먹는 일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나를 돌보는 일입니다. 혼자 살아도 밥상은 중요합니다. 혼자라고 아무렇게나 먹으면 마음도 아무렇게나 대하게 됩니다. 반찬을 조금 사오더라도 그릇에 담아 드십시오. 봉지째 먹지 마십시오. 작은 접시에 나눠 담으십시오. 밥도 그릇에 담고 물도 컵에 따르고 식탁에 앉아 드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내가 나를 대접하는 느낌이 생깁니다. 정혜 씨는 요즘 반찬을 사와도 꼭 작은 접시에 담습니다. 말순 씨가 놀러와서 말했습니다. 야, 반찬 가게 반찬인데 왜 이렇게 고급져 보이냐? 정혜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접시에 담으면 다 내 반찬이야. 맞습니다. 사온 반찬도 내 밥상에 올라오면 내 반찬입니다. 내가 맛있게 먹으면 그것이 내 집밥입니다. 혼자 산다면 반찬을 사 먹는 것이 이득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음식이 덜 버려집니다. 시간과 기운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요즘 물가에서는 재료를 낱개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반찬 종류가 다양해집니다. 냉장고 관리가 쉬워집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생활에 맞는 지혜입니다. 친한 사람들과 장을 나눠보면 더 알뜰해질 수도 있습니다. 집밥과 반찬 가게를 섞으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도 됩니다. 예전에는 직접 해먹는 것이 무조건 알뜰했습니다. 그때는 식구가 많았고 물가도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낱개로 재료를 다 사는 것이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다 먹지 못하고 버리면 더 손해입니다. 반찬을 사 먹는 것은 낭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 형편에 맞게 사는 방법입니다. 물론 직접 해먹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가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먹는 것은 좋습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으면 끓이면 됩니다. 오이 무침이 생각나면 해도 됩니다. 된장국 냄새가 그리우면 직접 끓이면 됩니다. 하지만 매일 모든 반찬을 직접 해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혼자 사는 삶은 이미 할 일이 많습니다. 내 몸 챙겨야 합니다. 병원도 다녀야 합니다. 집도 정리해야 합니다. 외로움도 달래야 합니다. 돈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밥상까지 매일 완벽하게 차리려 하면 너무 힘듭니다. 이제는 완벽한 밥상보다 지속 가능한 밥상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먹을 수 있는 밥상, 버리는 것 적은 밥상, 내 몸이 덜 힘든 밥상, 내 마음이 덜 외로운 밥상. 그것이 혼자 사는 사람에게 좋은 밥상입니다. 정혜 씨는 요즘 냉장고를 열 때마다 마음이 조금 편합니다. 예전처럼 반찬통이 빽빽하지 않습니다. 먹을 만큼만 있습니다. 오늘 먹을 반찬이 보입니다. 상한 음식을 버리는 날도 줄었습니다. 가끔 친구들과 장을 나눠서 반찬을 만들기도 합니다. 반찬 가게에 가서 새로운 반찬을 사오기도 합니다. 밥상은 예전보다 더 단순해졌지만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정혜 씨가 말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밥 차리는 게 덜 무서워. 말순 씨가 물었습니다. 전에는 무서웠어. 정혜 씨가 웃었습니다. 응. 혼자 먹자고 뭘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거든. 근데 이제는 그냥 밥만 하고 반찬은 조금 사오면 되니까 편해. 말순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사는 요령이지. 나이 들면 요령이 보약이야. 정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 들면 요령도 보약입니다. 무조건 참는 것보다 요령껏 사는 것이 낫습니다. 무조건 아끼는 것보다 덜 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무조건 직접 하는 것보다 덜 지치는 것이 낫습니다. 혼자 산다면 밥상도 내 생활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습니다. 반찬을 왜 사 먹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장 봐주지 않습니다. 내 재료 손질해주지 않습니다. 내 설거지 대신해주지 않습니다. 내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지 않습니다. 내 허리 아픈 것도 대신 아파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생활은 내가 편한 쪽으로 정하면 됩니다. 내가 덜 힘들고, 내가 덜 버리고, 내가 잘 챙겨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정답입니다. 오늘 혼자 살고 계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알뜰하게 먹고 있는 걸까? 아니면 알뜰하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많이 버리고 있는 걸까? 나는 직접 해먹는다는 이유로 내 몸을 너무 혹사하고 있지는 않을까? 반찬을 사 먹는 것이 정말 낭비일까? 아니면 나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일까? 답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밥상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산다고 해서 매일 고생하며 밥상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중간길을 찾으면 됩니다. 밥은 집에서, 반찬은 조금 사서, 제철 재료는 친구들과 나눠서, 가끔은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직접 만들어서 그렇게 섞어가며 살아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요즘 물가에 맞는 지혜입니다. 그것이 혼자 사는 사람의 현실적인 알뜰함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나를 덜 힘들게 합니다. 밥은 살아가는 힘입니다. 하지만 밥을 차리는 일이 나를 지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밥상은 나를 살리는 자리여야지 나를 괴롭히는 숙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반찬을 사 먹는 것을 너무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조금 사와서 맛있게 드십시오. 접시에 예쁘게 담아 드십시오. 밥 한 그릇 따뜻하게 해서 천천히 드십시오. 그렇게 먹는 한 끼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혼자 살아도 잘 먹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덜 힘들게 먹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내 몸을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반찬을 사 먹는 것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밥상이 조금 더 편해지면 하루도 조금 더 편해집니다. 하루가 편해지면 마음도 덜 외롭습니다. 결국 혼자 사는 삶에서 중요한 것은 대단한 절약이 아닙니다. 덜 버리고, 덜 지치고, 잘 챙겨 먹고, 내 생활을 오래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이득입니다. 그게 진짜 알뜰함입니다. 그리고 그게 혼자 사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